여기 보세요. 행정주체. 행정주체는요. 행정주체는 개념부터 좀 익혀볼까요? 행정주체는 법주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은 이제 경찰이니까 형법도 열심히 공부하셨겠죠. 법주체로서 법주체는 보통 민법을 기준으로 삼는데 법주체는 자연인 아니면 법인이죠. 출생을 통해서 출생을 통해서 법적 지위를 갖는 자연인 외에는 법인이죠. 그러면 행정주체는요. 대부분은 공법인이 될 겁니다. 공법인이란 공법이 법인격을 부여한 존재인 거죠. 자, 법주체. 잘 보세요. 이 법자는 법률관계의 주체가 된다. 사법상, 공법상 법률관계의 주체가 돼요. 법률관계는 뭐라고 했어요? 뭐로 이루어져 있다? 권리, 의무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따라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런 권리, 의무는요. 일정한 법적 효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적 효과의 귀속 주체가 됩니다. 이런 행정주체는 법률관계의 주체로서 특히 사법뿐만 아니라 공법상 법률관계의 주체가 됩니다. 알아두세요. 공법상 법률관계의 주체가 된다. 자, 아까 전에 소송 중에서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이 뭐라고 했죠? 당사자 소송이죠. 당사자 소송의 소의 대상은 공법상 법률관계. 공법상 법률관계는 누구한테 기속돼요? 행정주체. 그래서 행정주체가 피고가 되는 겁니다.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행정주체는 법주체예요. 자연인이 아니면 법인이니까 공법이 인정한 공법인입니다. 이런 행정주체의 팔다리 역할을 하는 애를 보통은 행정기관이라고 불러요. 행정기관은 행정주체의 조직들입니다. 구성 조직이에요. 그런데 이런 행정기관의 꽃이라고 부르는 애가 행정청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런 법주체는 하나의 사회적 유기체예요. 일정한 조직을 갖추고 대표를 정하고 사회적 실체로서 활동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자연인처럼 마치 사회적 유기체처럼 활동한다고 하죠. 그래서 하나의 유기체. 이게 행정주체예요. 행정주체의 각 구성기관들, 이거 전체를 다 각 구성 조직들을 다 행정기관이라고 부르는 거고, 행정기관 중에서 이 머리에 해당되는 거, 이게 행정청입니다. 따라서 행정기관 안에 행정청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행정청은 행정기관입니다. 행정기관은 행정청이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행정청은 행정기관이 맞습니다. 근데 행정기관의 행정청은 아닌 거예요. 행정기관들 중에 행정청이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행정주체의 모든 구성 조직을 행정기관이라고 했고, 행정기관의 꽃이 행정청이에요. 자, 그런데 행정청의 개념은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행정청은 답안지에 쓸 수 있으니까 암기가 필요한데 1차 현상단은 내부적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외부적 표시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암기하세요. 행정청이란 내부적 결정, 외부적 표시. 지금 인강 듣는 분들 3번 따라야 합니다. 내부적 결정, 외부적 표시. 내부적 결정, 외부적 표시. 행정청은 행정기관으로서 내부적 결정과 외부적 표시를 할 수 있는 행정기관을 말합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일정한 독자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요.
내부적으로 행정청은 일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독자적으로 할 수 있어요. 외부에 자기 이름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이때 이렇게 내부적인 독자적 의사결정과 외부에 자기 이름으로 표시한 게 바로 처분, 즉 행정행위입니다. 알아두셔야겠어요? 그리고 이 자기 이름 있잖아요. 여러분 처분서는 한 번 정도 봤죠? 실무에서. 뭐 안 되면 면허 취소 처분이나 이런 거 보시면 알겠죠. 범칙금 납부 명령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지 제일 끝에 서울지방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이름이 찍혀 있죠. 이 자기 이름이라는 건 결국 이 자기 이름이 처분서에 찍혀 있는 처분 명의가 돼요. 이 처분 명의자가 왜 중요하냐면 처분서에 찍혀 있는 처분 명의자가 나중에 소송에서 피고가 될 수 있는 적법한 자격을 갖게 되는 겁니다. 다음, 행정주체는 법주체라고 했죠. 법주체란 공법이든 사법이든 공법상 법자를 늘리면 법률관계라고 했죠. 법률관계 주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이 뭐라고요? 이 소송이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이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고, 그리고 이런 처분을 다투는 소송이 항고소송이죠. 자, 논리 한번 보세요. 논리. 항고소송은 처분을 다툽니다. 항고소송은 처분을 다퉈요. 따라서 처분을 발령한 행정청이 피고가 됩니다. 당사자 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퉈요. 따라서 공법상 법률관계의 기속주체인 행정주체가 피고가 되는 겁니다. 암기가 아니에요. 행정소송 중 당사자 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바 공법상 법률관계의 기속주체인 법주체, 즉 행정주체가 당사자 소송의 피고가 되고, 항고소송은 처분을 다투는 바 처분을 발령한 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보세요. 당사자 처분성이 인정되는데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서 잘못 제기했죠. 그래서 항고소송으로 나중에 소를 변경하면 피고도 이렇게 변경되는 겁니다. 개념 정확히 알아두셔야겠어요. 그럼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겼어요. 어떤 의문이 생겼냐면, 아니 근데 누가 행정기관이고 누가 행정청, 이거 누가 정하는 거야? 입법자가 정합니다. 입법자가 정해요. 여러분이 나중에 사례 문제를 풀다 보면 참조 조문을 보게 될 텐데요. 예를 들면 건축법이라든가 또는 도로교통법이라든가 이런 각 도로법, 하천법 이런 것들을 보면 처분과 관련해서 처분권자가 써 있어요. 예를 들면 주무부 장관은 무슨 처분할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 시장, 도지사는 무슨 처분을 할 수 있다.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축허가 등을 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 보면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소 등은 지방, 경찰, 청장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보니까 처분은 법적 근거 없이 발령이 안 됩니다. 이 처분은요, 가장 고권이란 말은 높은 곳에 있는 권력이라는 뜻인데, 처분 같은 경우는 가장 강력한 행정작용이에요. 뒤에서 배웁니다. 이런 처분은 법적 근거 없이는 발령할 수 없어요. 입법자가 반드시 처분 권한을 수여해 줘야 돼요. 그러면 입법자가 그 처분 권한을 법률을 통해서 수여해 주었을 때 그 권한을 받은 자, 권한을 받았다. 한자로 수권이죠. 그런 수권을 받은 행정기관은 행정청이 지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장관, 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그리고 지방경찰청장은 법률에 의해서 처분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볼 때 행정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행정청이 처분을 발령해서, 특정한 처분을 발령해서, 그러면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줄여서 처분청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따라서 처분청은 처분을 발령한 바로 그 행정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 한번 해볼까요? 대통령은 행정기관일까요? 행정청일까요? 당연히 행정기관은 다 되는 거고, 대통령 명의로서 처분이 가능하니까 대통령도 행정청입니다. 그리고 각부 장관, 총리 이런 자도 행정청인데, 시험에서는 보통 장관이 많이 나오죠. 주무부 장관이라는 말을 씁니다.
주무부 장관. 이 말은 뭐냐면 주된 업무를 맡는 부서의 장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뭐 건교부 장관, 건설과 관련된 처분이 발령되면 건교부 장관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시도 교육감에게 어떤 처분이 나왔다. 그럼 교육부 장관이 주무부 장관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법률 규정을 봐야 처분권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